실소유주 등을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가 다스 관련 자료를 오늘 검찰에 추가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청와대와 관련된 문건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 참여연대의 김경률 집행위원장 직접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어떤 자료예요? 예, 저희들이 제보자를 통해서 입수한 문건인데요. 네. 다스의 주인이 이렇게 명목상 주주가 아니라 따로 실소유주가 있음을 입증하는 네. 이제까지 나온 자료 중에 가장 근접한 자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증하는 자료라고 하시는데 좀 풀어주세요. 뭘 입증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네. 다스와 청와대 사이에 주고받은 문건입니다. 그래요? 최초의 이제 출발은 네. 청와대에서 작성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문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2010년 2월 7일에 이제 김재정 씨가 돌아가셨는데 네.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김재정 씨가 명목상으로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다스의 지분 이것이 어떻게 이제 상속되어져야 되는지 상속세로 납부되어야 되고 네. 이제 다스의 실소유주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가장 이렇게 부의 유출이 적으면서 상속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을 이제 지시하는 그런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김재정 씨의 부인인 권모 씨에게 이제 상속이 됐고 권모 씨는 물납으로 주식으로 이제 상속세를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이 문건에 이제 기재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이명박 청와대에서 작성했다고 추정하는 근거가 뭡니까? 우선은 이제 제보자께서 일관되게 주장하신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문건의 양식에도 있습니다. 문건의 고유한 양식이 네. 글씨체라든가 이런 양식이 이제 관공서에서 작성되어진 그런 문건의 형태이고요. 예.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국세청에서 작성되어진 것인가. 상당히 이제 세법에 관한 높은 지식을 가진 분이 쓰신 건 맞는데 네. 몇몇 내용들이 여기에 보면은 국세청에서 작성되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제 예컨대 국세청이라면 고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현황 이런 건 이제 사실 이렇게 키 한 번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재정 씨께서 이제 보유한 부동산. 근데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언론에 보도된 주식과 부동산만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지금 이제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가 파악할 수 없으므로 언론에 공개된 부동산만으로 지번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라면 국세청이 작성한 문건은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병렬적인 위치에 있는 예컨대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작성되어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요. 그런데 지시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장님 또 회계사이시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김재정 씨의 주식을 상속받은 부인 권모 씨의 변호사나 권모 씨의 회계사가 작성해 줬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청와대 문건 중에서 청와대로 추정된 문건 중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 4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최초의 청와대 문건에서. 그래서 방법 1, 방법 2, 방법 3, 방법 4 이렇게 나오는데요. 명백하게 상속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방법 1이라 하고 그 다음에 방법 2, 방법 3, 방법 4가 나오는데 이 문건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방법 4로 하여야만이 가장 다스에게 부의 유출이 가장 작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방법 4로.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이게 권모 씨의 변호사나 회계사라면 방법 4를 권유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거기에도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써놓습니다. 방법 1이라고. 거기에 이제 방법 1에 따를 경우에 상속인에게 가장 많은 이제 재산이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권모 씨의 어떤 변호사나 회계사는 당연히 방법 1을 권유를 했을 텐데. 맞습니다. 방법 4를 권유했는데, 그렇다면 방법 4는 익명의 실소유주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방법 4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부동산과 주식을 공익재단에, 즉, 청계재단에 청계재단이란 표현은 없습니다만, 공익재단에 출연하여야 한다. 그것만이 이제 절세도 하게 되고, 이렇게, 지배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요. 청계재단은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선과 만든 재단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이 문건 전반에서도 전혀 이렇게 권모 씨의 이제 김재정 씨의 미망인인 권모 씨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건 배제된 채로 어떤 부분까지 나오냐면 맨 첫 번째 모색하는 방법은 공익재단의 100%를 기부하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문건의 내용이. 자, 그러면 궁금해지는데 계속 이제 그 위원장님 제보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뭐 방송에서 제보자가 누군지 신원은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네. 이 점은 좀 밝혀주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위치에 있는 제보자입니까? 이 최대 주주 중 이제 두 분이신데요. 이상은 김재정 씨 두 분이신데 그분의 뭐 이렇게 아주 최측근에서 수년 동안 이제 보필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사이에서 문서 수발을 맡았던 분이시고요. 잠깐만요. 바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건데 지금 그 위원장님의 이제 그 의혹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이 문건을 작성을 해서 김재정 씨의 부인인 권모 씨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달된 문건이 이 제보자의 손에 들어가서 참여연대로까지 온 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네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보자는 이 문건을 어떻게 입수할 수 있었던 건가요? 모든 청와대와 다스의 문서 수발이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건 말고도 다스와 청와대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 번 문서가 오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얘기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청와대의 창구는 누구였는지 제보 받으셨습니까? 지금 어떤 특정한 분으로 추정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일부에서 이렇게 추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청와대 직원 가운데 그 누군가가 다스 전담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청와대 이런 말씀까지 드려도 된다라면 양모 씨라고 저는. 양모 씨? 양모 씨로 파악되고 그분을 추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비서관급입니까? 행정관급입니까? 비서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관급입니까? 예. 그러니까 성이 양씨인 비서관급에서 다스를 전담을 해왔다? 네네.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신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캐면 뭔가 그러니까 이 줄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뭐 그런 가설이 성립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 이제 검찰에서 그분을 조사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예. 아니 청와대 직원이 다스 전담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민간 업체인데.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해관계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애둘러 가지 말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실소주 의혹의 대상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 양모 비서관에게 지시를 해서 다스 전반을 핸들링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서 양모 씨와 다스 사이에 여러 번 문건이 오갔고, 그 문건 가운데에는 상속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실소유주 MB 입장에서 좋다. 이런 방안이 적혔다. 이런 거잖아요. 참여에 대해서 제기하는 의혹은.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진행자분께서 해주셨네요. 저는 정리만 한 거고요. 네. 지금 참여에 대해서 고발을 했잖아요. 지금 그럼 맞습니다. 검찰은 그 줄기를 계속 캐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예, 검찰에서도 사실 저도 이렇게 검찰 조사를 많이 받아봤었는데요.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실제로 많이 좀 검사님께서 직접 저에게 전화도 주셨고 이런 내용들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상당한 부분을 뭐 언론의 취재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고발인 조사 받으셨죠, 위원장님? 네네. 근데 그러니까 조사 받아보면 이제 검찰의 수사 의지나 강도 대충 가늠할 수 있잖아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땐 상당히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뭐, 조사 받으러 갔을 때 과거 이렇게 정호영 특검 때의 자료라든가 이런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서 그것들을 계속 추적하고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야기가 국세청에서 전격적으로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아침부터 나왔는데. 이건 어떤 차원으로 지금 위원장님은 해석을 하고 계세요? 이제 사실, 서울청 조사 사국이라고 하면 상당한 이제 조사 강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혐의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조사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국세청에서도 저희가 제보한 내용과는 별개로 상당한 이제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있지 않나.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세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에서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검찰과 국세청에서 일정한 역할 분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탈세 부분, 그러니까 고발 내용 중에 조세 포탈 혐의가 있으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조세 포탈 혐의는 국세청에서 전문적으로 캐고,
네. 실소유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캐고 있을 가능성, 이렇게 좀 그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님 이제 회계사이시기도 하고 다스 내부 장부를 쭉 검토를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예. 이 자금 흐름 관련해서 이상한 게 좀 포착이 된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어제 이렇게 정호영 특검에서 120억 외에는 뭐 발견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 발표를 했는데 네. 저로서는 이제 많이 좀 터무니없는 게 네. 그 17명 43개 계좌로 운영된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2008년 현금 출납장을 보더라도 대단히 이제 불투명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당시 2008년에 다스 개정된 현금 보조장에서는 현금이 연간 60억 정도 오고 가고 합니다. 네. 이렇게 현대 기업에서 연간 현금 유출입 규모가 60억이다. 매일 2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결제된다는 얘기거든요. 잠깐만요. 쉽게 위원장님. 근데 그 다스가 1년 매출액이 1조가 넘는 회사잖아요. 네네. 근데 현금 60억 오가는 게 이상한 겁니까? 예. 이렇게 한번 제가 예. 이 비유기 위해서 삼성전자 이제 공시 내용을 다 이렇게 그 일일이 다 찾아봤는데요. 예. 뭐 정확히 일치하는 비교는 아닙니다만 삼성전자가 매 그 특정 시점에서 뭐 2016년 말, 2015년 말, 2016년 3월 말 매번 이제 제가 쭉 이렇게 찾아봤는데 전 세계 지점들을 다 합해서 우리나라 뭐 서울, 광주, 부산, 대구뿐만 아니라 다 합해서 전 세계의 지점들을 다 합해서 특정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 규모라는 게 7억에 불과합니다. 진짜요? 네네.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제 거래라는 게 전자어음으로 거래할 수도 있고 계좌 이체가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현금 거래가 됐다는 것은 은행에서 현찰로 뽑아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썼다 이 얘기군요. 그러니까. 거거든요. 예. 그럼 이게 검은 돈 흐름의 한 그 갈래일 수가 있다. 이걸 의심하시는 거네요. 아유, 그럼요. 예. 참고로 그 세부 당국에서 우리가 저랑 우리 진행자님하고 이렇게 현금을 3천만 원 주고 받았다. 이런 진술들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 아, 그래요? 요즘 세무당국에서는. 입증할 자료가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그 둘 사이에 얼마든지 짜고 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은 그러면 이 60억이라고 하는 현찰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실소유주에게 그 전달됐을 가능성, 이걸 의심하시는 거죠? 충분히 의제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세무당국에서는 그렇게 의제할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와 같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원장님도 그냥 그 장부 보고 이렇게 찾아냈는데 정호영 특검은 왜 못 찾았대요? 제 생각엔 못 찾았다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17명 43개 계좌도 우리가 찾아내주고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할 수 없는 증거를 갖다 대었을 때 이렇게 정호영 특검에서 인정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17명의 43개 계좌라는 게 이제 탈세해서 분산 그 예치해왔던 그 계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건 사실 정호영 특검이 먼저 밝힌 내용은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가 이제 일부 이렇게 보도 내용들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찾아냈을 때 언급한 건데요. 제 생각엔 정호영 특검은 또 얼마든지 앞으로도 이렇게 뭐 이른바 태세 전환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인터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만간 후속 인터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아무튼 양모 전 청와대 비서관을 찾아서 진술을 받는 게 일단은 급선무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중간 정리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의 김경률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실소유주 등을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가 다스 관련 자료를 오늘 검찰에 추가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청와대와 관련된 문건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 참여연대의 김경률 집행위원장 직접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어떤 자료예요? 저희들이 제보자를 통해서 입수한 문건인데요. 다스의 주인이 이렇게 명목상 주주가 아니라 따로 실소유주가 있음을 입증하는 이제까지 나온 자료 중에 가장 근접한 자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증하는 자료라고 하시는데 좀 풀어주세요. 뭘 입증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다스와 청와대 사이에 주고받은 문건입니다. 그래요? 최초에
이렇게 최초의 이제 출발은 네. 청와대에서 작성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문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2010년 2월 7일에 이제 김재정 씨가 돌아가셨는데 네.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김재정 씨가 명목상으로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다스의 지분 이것이 어떻게 이제 상속되어져야 되는지 상속세로 납부되어야 되고 네. 이게 이제 그 다스의 실소유주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가장 이렇게 부의 유출이 적으면서 상속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을 이제 지시하는 그런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김재정 씨의 부인인 권모 씨에게 이제 그 상속이 됐고 권모 씨는 물납으로 주식으로 이제 상속세를 그러니까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이 문건에 이제 기재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청와대에서 이명박 청와대에서 작성했다고 추정하는 근거가 뭡니까? 우선은 이제 그 제보자께서 일관되게 주장하신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문건의 양식에도 있습니다. 문건의 그 고유한 양식이 네. 글씨체라든가 이런 양식이 이제 그 관공서에서 작성되어진 그런 문건의 형태이고요. 예.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국세청에서 작성되어진 것인가. 이제 그 세법에 관한 높은 지식을 가진 분이 쓰신 건 맞는데 네. 몇몇 내용들이 여기에 보면은 국세청에서 작성되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컨대 국세청이라면 고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현황 이런 건 이제 사실 이렇게 키 한 번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재정 씨께서 이제 보유한 부동산. 근데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언론에 보도된 주식과 부동산만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지금 이제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가 파악할 수 없으므로 언론에 공개된 그 부동산만으로 지번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라면 국세청이 작성한 문건은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그 병렬적인 위치에 있는 뭐 예컨대 뭐 중기청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작성되어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요. 그런데 지시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그 위원장님 또 회계사이시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그 김재정 씨의 주식을 상속받은 부인 권모 씨의 변호사나 권모 씨의 회계사가 작성해 줬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청와대 문건 중에서 청와대로 추정된 문건 중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 4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최초의 청와대 문건에서. 그래서 방법 1, 방법 2, 방법 3, 방법 4 이렇게 나오는데요. 명백하게 상속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방법 1이라 하고 그 다음에 방법 2, 방법 3, 방법 4가 나오는데 이 문건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방법 4로 하여야만이 가장 그 다스에게 그 부의 유출이 가장 작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방법 4로. 그러니까 지금 그 위원장님 말씀은 이게 권모 씨의 변호사나 회계사라면 방법 4를 그 권유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거기에도